오늘은 올드카터 위스키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거로 유명하지만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죠. 먼저 이 빈병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메리칸 위스키 배치 15를 적당한 가격에 구매했는데 호텔에 가서 보니까 병이 조금 깨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 살 때부터 그랬던 건지 제가 험한 길을 운전하다 이렇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병에 금이 간 상태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 타면 높은 확률로 병이 와장창 깨질 것 같더라고요. 이미 술가게에서 몇 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왔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거기서 최대한 많이 마시고 그냥 아쉬운 대로 빈병만 들고 한국에 돌아왔죠. 맛은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올드카터는 카터 부부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카터 부부는 원래 와인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켄터키 아울을 계기로 위스키 업계 쪽과 인연을 맺는데요. 켄터키 아울 마셔보신 적이 없더라도 병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국내에도 들어와 있고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증류소는 원래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다가 미국 금주법 시기에 없어진 곳이었는데 딕슨 데드맨이라는 그 집안의 후손이 다시 이 브랜드를 부활시키겠다 해서 2014년부터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딕슨 데드맨은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카터 부부가 켄터키 아울에 투자를 하죠. 딕슨 데드맨이 술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켄터키 아울은 꽤나 잘 팔렸고 몇 년 후에 대기업에 인수됩니다. 딕슨 데드맨과 카터 부부도 갈라서게 되는데요. 카터 부부는 나와서 올드카터를 만들고 딕슨 데드맨은 켄터키 아울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나와서 2XO라는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켄터키 아울 시절에 원액을 소싱해와서 판매한 제품들이 히트를 쳤고 2XO나 올드카터 역시 당시의 노하우를 살려서 직접 증류보다는 NDP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2018년에 설립되어 역사가 짧은 올드카터가 고숙성 원액들을 선보일 수 있는 이유죠. 올드카터는 상당히 신비주의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마케팅을 합니다. 원액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고 나오는 배치마다 유통 채널을 달리해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지역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위스키 매니아 입장에선 맛을 보기가 참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선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켄터키 아울 시절과 올드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당시 카터 부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의 포지션이었고 올드카터에서는 남편인 마크 카터가 술을 담당하고 부인인 쉐리 카터가 병 디자인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위스키의 퀄리티나 평판들을 보면 확실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제가 와인은 잘 모르지만 와인 업계에서도 꽤 업적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어쨌든 이 올드카터 버번 배치 16 같은 경우도 공개된 건 총 몇 병이 생산됐는지 정도 수준이고 다른 정보들은 베일에 쌓여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나온 이 병과 2023년에 나온 이 병의 라벨을 비교해보면 한 명의 이름이 사라졌죠. 어떤 사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 명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켄터키 아울 초창기에 투자자로 나설 정도면 그 전부터 부자셨겠죠. 켄터키 아울도 꽤 비싸게 팔고 나와서 거기서도 돈을 많이 버셨을 거고 올드카터가 2018년에 만들어져서 2024년에 이혼 소송이 들어갈 때까지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쉽지 않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인해 올드카터의 지분과 자산은 법원에서 경매로 나오게 되고 영업활동은 중단되죠.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남편인 마크 카터는 약 2천만 달러의 금액으로 경매에서 낙찰받는 데 성공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지켜냈고요. 지금은 이 뒷면에 마크 카터의 이름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크 카터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 그룹이 생겨났는데요. 2천만 달러가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았나 봅니다. 그 핵심 멤버 중 한 명은 빌 토마스란 사람인데 위스키 콜렉터로 아주 유명하죠. 워싱턴 DC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분 식당에 가면 올드카터의 제일 맛있는 싱글 배럴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술의 내용물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올드카터가 세 종류의 술을 내놓거든요. 버번과 라이, 그리고 아메리칸 위스키죠. 이 아메리칸 위스키가 제일 특이하고 유명한데요. 맛은 버번과는 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질감이 가벼우면서 뭔가 풍선껌, 솜사탕스러운 뒷맛이 살아있는 사람을 뭔가 중독시키는 맛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인공적인 맛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성이나 밸런스 측면이나 맛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훌륭한 위스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역시 높은 평점을 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술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올드카터가 정보를 너무 안 주기 때문에 이 아메리칸 위스키 배치 15에 대해서는 MGP에서 가져온 원액이고 75% 이상이 18년, 19년의 고숙성, 그리고 최저 숙성 연수는 9년짜리 배럴이었다. 여기까지만 알려졌는데 이게 버번인지 라이인지 어떤 위스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맛을 보면 질감 자체가 일반적인 버번이나 라이에서 느낄 수 없는 특징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라이트 위스키라고 생각했어요. 맛이 이런 라이트 위스키들과 똑같진 않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라이트 위스키이거나 아니면 라이트 위스키와 버번을 섞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MGP가 이 정도 숙성 연수의 라이트 위스키를 시장에 많이 내놓기도 하고 이런 게 다 MGP 라이트 위스키죠. 그리고 예전에 어디선가 이 술의 매쉬빌이 옥수수 99%, 메가볼이 1%라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위스키 쪽으로 생각은 했었는데 라벨을 보니까 스트레이트 위스키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라이트 위스키는 스트레이트 위스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이트 위스키의 조건들, 증류 도수의 제한이나 속을 태운 새 오크통을 써야 하는 것 같은 규정들에 라이트 위스키는 부합하지 못해요. 참고로 라이트 위스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보드카가 잘 팔리고 버번이 안 팔리던 시절에 보드카를 따라잡기 위해 미국 위스키를 보드카 제조법과 비슷하게 개조한 게 라이트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일반 위스키보다 훨씬 더 높은 도수에서 증류해야 하고 기존 위스키와의 차별을 위해 속을 태운 새 오크통이 아닌 속을 안 태운 새 오크통이나 이미 한번 사용한 중고 오크통을 사용해야 하죠. 이런 규정들 때문에 라이트 위스키는 스트레이트 위스키와 같이 묶일 수 없거든요. 스트레이트 위스키는 블렌디드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이트끼리만 블렌딩이 가능하죠. 제 생각에 이건 그냥 정말 제 추측인데요. 콘 위스키이거나 콘 위스키와 버번을 섞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스트레이트 위스키 중에 콘 위스키만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속을 태운 새 오크통이 아닌 속을 안 태운 새 오크통 혹은 이미 사용된 오크통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 술의 원액이 18년 이상의 고숙성 원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크의 향이 엄청 중점적으로 올라와야 할 텐데 전반적인 바디감이나 맛의 노트들이 그런 고숙성의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버번이나 라이같이 흔한 스트레이트 위스키들만의 블렌디드라기보다는 콘 위스키가 들어가야 이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매쉬빌이 99% 옥수수란 얘기도 그러면 부합될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 위스키 얘기가 나온 김에 버번 구입 시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원액을 소싱해오는 술에 특히 해당되는 건데요. 스트레이트 위스키 조건 중에 하나가 같은 주에서 생산된 술이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MGP가 있는 인디애나주에서 생산된 버번이랑 켄터키주에서 만들어진 버번이랑 섞으면 스트레이트 위스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버번이 켄터키주에서만 만들어진 시절에야 큰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스트레이트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보고 원액의 생산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올드카터에서는 스트레이트 버번, 스트레이트 라이, 그리고 스트레이트 아메리칸 위스키를 판매하고 있는데 버번과 라이는 맛있지만 다른 브랜드에서도 먹어볼 수 있는 맛이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버번과 라이는 또 GP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이 배치 16 버번 역시 MGP고요. 그래도 아메리칸 위스키는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올드카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혹시라도 이 내용물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미국에서의 비극 때문에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